다음은 등청 감곡선입니다. 등청 감곡선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등청 감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같은 크기로 느끼는 순음을 주파수별로 구해서 나타낸 것을 등청 감곡선이라고 합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 강약은 음압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사람의 귀로 들을 때는 그 음의 감각적 강약은 음압뿐만이 아니라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파수별로 구해서 나타낸 것을 등청 감곡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청 감곡선을 가지고 역으로 한 보정 회로를 소음계 내장에서 음의 크기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 청감 보정 회로인데요. 이 청감 보정 회로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선 A 보정 회로, B 보정 회로, C 보정 회로, D 보정 회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다른 종류도 있지만 이 네 가지만 우선 보시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정 회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A 보정 회로 같은 경우에는 40폰의 등청감 곡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40폰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것은 55dB 이하입니다. 저음역대로 청감과 대응성이 좋아서 레벨 측정 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보정 회로가 되겠고요. 여기서 그럼 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여기 참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소음의 단위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시벨 단위가 있었죠. 이것은 객관적인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폰은 좀 주관적 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관적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 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청각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시벨은 좀 객관적인 단위이고, 자, 폰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단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kHz의 순음의 음압 레벨과 같은 크기로 느끼는 음의 크기를 폰이라고 하는데요. 즉 1000Hz 40dB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40폰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폰이라는 단위 알아봤고요. 그래서 A 보정 회로는 이렇게 40폰의 단위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자, B 보정 회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큰 70폰의 등청감 곡선을 이용합니다. 데시벨로 얘기를 하면 75에서 85dB 이하 정도가 되겠고요. 중음역대가 되겠죠. A 보정 회로보다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C 보정 회로 보시면 A와 B 보정 회로보다 좀 더 큰 그런 고음역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85폰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5폰의 등청감 곡선을 이용을 해서 보정하는 회로, 보통은 자동차 경정음 측정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D 보정 회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항공기 소음 측정용으로 사용되던 것인데 현재는 사용 잘 많이 하지 않고요. 다른 소음과 같이 A 특성으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A 보정 회로와 B 보정 회로, C 보정 회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A, B, C 보정 회로에서 이 범위 사용하고 있는 음역대, 그리고 40폰, 70폰, 85폰, 자, 이 숫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폰 밑에 이 손이라는 단위도 나와 있죠. 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시벨과 그리고 손이라는 단위 이 세 개를 조금 구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벨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음의 단위로서 객관적인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청각 특성을 반영한 주관적인 단위인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로그 스케일이라는 것이죠. 로그 스케일인데 반해 이 손은 선형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데시벨을 구할 때 1dB라고 하는 것은 10로그 기준 파워분의 파워였었죠. 이렇듯 로그 스케일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손은 선형 스케일을 사용을 합니다. 즉 음량이 2배가 되면 손의 크기도 2배가 된다는 것이죠. 폰과 손에 대한 일반 관계식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1000Hz에서 40dB를 40폰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40폰은 1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손부터는 우선 손이 2일 때 일반식입니다.
자, 1손인 40폰 플러스 10 곱하기 로그 2의 이 부분에 가로친 부분에 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손이 2인 경우라고 했으므로 이 부분에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40 플러스 10 곱하기 로그 2의 2는 1이므로 이것은 40 더하기 10, 즉 50폰이 나오게 됩니다. 즉 손이 2일 경우에는 50폰이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두 번째, 자, 손의 4인 경우 40 플러스 10에 곱하기 로그 2에 손이 4인 경우이므로 가로 안에 4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40 플러스 10 로그 2의 4는 2이므로 10 곱하기 2, 즉 40 더하기 20, 즉 60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이 2배, 그리고 폰은 10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폰이 10 증가하면 손이 2배가 된다는 거, 이렇게 2배 증가하는 그런 선형 스케일을 가진다는 거, 이런 손 단위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데시벨과 폰과 손의 이 세 개를 구분을 할 때는 데시벨은 객관적 단위, 그리고 로그 스케일을 사용하고요. 자, 폰은 사람의 청각 특성을 반영한 주관적 단위, 마찬가지로 데시벨과 마찬가지로 로그 스케일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손은 데시벨과 폰과는 달리 선형 스케일을 사용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정 회로와 그 단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관련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파가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통과할 때 구부러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구부러지는 현상, 이 키워드만 봐도 우리가 굴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회절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부러지는 현상을 물어봤으므로 굴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음의 물리적 강약은 그 음압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사람이 귀로 듣는 음의 감각적 강약은 음압과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같은 크기로 느끼는 순음을 주파수별로 구해서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것은 등청 감곡선에 대한 내용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간 보정 회로 A, B, C, D 특성 설명 중 틀린 것은, 우선 A 보정 회로 같은 경우에는 40폰 정도의 등청감 곡선을 이용을 하고요. 모두 등청감 곡선이 맞습니다. B 보정 회로는 그보다 조금 위인 70 정도, 70에서 75폰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C 보정 회로는 85폰 정도의 등청감 곡선을 이용을 하죠. D 보정 회로는 사용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항공기 소음 측정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C 보정 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 경적음에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A 보정 회로, B 보정 회로, C 보정 회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쭉 커진다는 거, 40폰 정도, 70폰 정도, 그리고 85폰 정도, 이렇게 A에서 C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거,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개념적기 문제의 답은 5선택지는 2번이 되겠죠. 다음 개념적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향 출력 W의 무지향성 음원으로부터 R미터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음의 세기를 I라고 하면 음원이 자유공간에서 점 음원인 경우 음향 출력 W와 음의 세기 I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우선 점 음원인 경우와 선 음원인 경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점 음원인 경우에서 자유공간에 있을 때, 그리고 반자유공간에 있을 때, 선 음원도 마찬가지로 자유공간에 있을 때, 반자유공간에 있을 때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자유공간에 있을 때, 점 음원인 경우 자유공간에 있을 때는 이 음의 세기 I는 4파이 R의 제곱이었고, 반자유공간은 거기에서 2로 나눈 2파이 R 제곱이었습니다. 선 음원에서 자유공간에 있을 때는 음의 세기는 점 음원과 비교를 했을 때 2로 나눠주고 제곱을 없애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2파이 R이 되겠고요. 반자유공간에 있을 때는 자유공간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서 I는 파이 R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기 선택지 1번은 선음원인 경우이고 반자유 공간에 있는 경우. 자,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선음원이면서 자유 공간에 있는 경우. 3번 같은 경우에는 점음원이면서 반자유 공간에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점이죠. 점음원이면서 자유 공간에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듯 제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곱이 있게 되면 점음원, 그리고 제곱이 없으면 선음원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 공간인지 반자유 공간에 있는지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개념잡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점음원에서 자유 공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음양 출력과 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네요.